안녕하십니까. 저 옥천이 만난 사람의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뭐랄까요. 저희 옥천은 대한민국이 남한의 중심이라서 순례 이제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중간 기착지로 자주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부님이신데요. 성공회 신부님들이신데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촉구를 이제 한쪽에선 주장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전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의 반전, 우리 밖의 반전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걸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신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성공의 신부고요. 이름은 김현호라고 합니다. 저는 동두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컴퍼니 성진경이고요. 신부는 아니고 신부님 친구고요.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생명평화순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마이컴퍼니. 네. 오마이뉴스와 같이 연관된 기업인가요? 이름만 비슷하고요. 예. 오마이그룹이라고 이름만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는 언론사고. 그래서 아직 콜라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생명평화 순례를 같이 지금 몇 번째십니까? 그 올해가 이제 9회째를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군요. 네. 내년이면 10회째가 되겠네요. 네.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신부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처음 시작은 2014년 예.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돼서 예. 당시에 저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예.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현실을 이렇게 봤을 때 큰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오래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역사가 짧게 기억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종교인들의 장점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만큼은 좀 오래 기억하게끔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종교인들의 또 기억하는 운동의 방법이 또 순례이기 때문에 2014년 9월 달에 다들 잊혀져 갈 때 저희들의 뒷불 역할로 순례를 팽목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순례를 하면서 저희들도 용기를 갖고 이제 그 뒤로 매년 사순절 때 아픔의 현장을 잇는 순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9회차가 되죠. 네. 그럼 매 걸을 때마다 다른 주제를 갖고 이렇게 걸으시는 건가요? 네네. 그해 이제 사회적 이슈 또 사회적 아픔으로 드러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어떤 걸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대략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밀양 송정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밀양 송전탑에 가서 할머니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부모들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손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밀양에서부터 팽목항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각 지역마다 갈 때마다 그 편지글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순례를 했고 그렇게 이제 쭉 주제를 밟아 나가면서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의 섬 제주에 가서 이 육지 쪽은 거의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제주를 돌면서 작년 주제는 좀 그거였습니다. 미얀마의 이제 군부에 의해서 예. 폭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억압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하나 잡았고 또 제주도가 그 사사망쟁이라는 아픔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폭력, 큰 폭력 앞에 그런 부분이 좀 잘 연결이 된다 해서 그렇게 순례를 진행했고 또 일본에 많이들 가신 분들이 또 제주도에서 많이 가셨잖아요. 사상. 예. 그래서 우리가 민이 중심이 돼서 한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열망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 해서 그 두 가지 주제 한일 관계
민의 중심이 돼서 관계를 개선해 보자라는 내용, 또 하나는 미얀마 이렇게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어떻게 연대할까, 이런 두 주제를 가지고 순례를 했습니다. 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아울러서 좀 같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성찰해야 될 주제를 정해서 같이 걷는 것이군요. 네네. 그러면 올해 순례는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고 어디까지 일정이 좀 궁금합니다, 주님. 예. 네. 올해 순례는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 예. 부활절 전 40일을 이제 그리스도교, 예. 기독교 전통에서는 조금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 바로 전주일이 고난주일인데 예. 늘 고난주일을 끼고 예. 바로 두 주를 이제 순례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때만큼은 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아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두 주를 정해서 매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월 28일 날 부산에서 출발해서 예. 4월 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두 주. 근데 이제 두 주라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목적지는 포천인데 예. 포천에 이제 큰 사격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예. 최대 사격장. 미군들이 사용하는 사격장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 그것까지 이제 걷는 건데 두 주 동안 촘촘하게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부산 시내를 좀 돌았고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민이 가장 많았던 데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피난 수도 부산을 좀 돌았고 그 다음에는 대구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주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드 네네. 성주. 성주도 역시 평화롭게 살던 마을이 군사 무기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동두천에 왔으니까 거기 민통선 지역에 주민들 많이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난데없이 민통선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됐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쭉 걸으면서 이렇게 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의 중심이 되는 이게 옥천에 이렇게 들리게 됐네요. 그렇군요. 아이고 되게 고단하시겠습니다. 되게. 같이 그러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걸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저희도 같이 걷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마이 컴퍼니에서도 캠페인도 같이 펀딩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펀딩 있습니다. 캠페인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한 4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한 상태고요. 그 난민들의 절반은 또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오마이 컴퍼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자금 모아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그 폴란드 접경지대에서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그 구호 기간에 저희가 이제 전달하려고 이렇게 자금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순례도 하지만 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이제 미얀마를 지원하는 마스크를 제작하는 펀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는 기억 팔찌 캠페인도 같이 진행해서 이런 그 사회적인 아픔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옥천 주민들도 거기 참여를 하려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마이 컴퍼니를 검색하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스탑 더 스탑 더 우크라이나 워. 거기 그 프로젝트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그 모아진 금액이 이라크의 난민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야, 어쨌든 이 방송을 기회를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좀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일정? 네, 그 저희가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촉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야만이 우리 안의 전쟁이 해결이 되겠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걸어왔던 길이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다녔던 길을 저희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격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에 미군 기지가 또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차별 의식이 예.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 전부터 쭉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한국 전쟁 당시 우리는 이 어떤 생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수많은 민간인 학살 지역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단순히 정말 좀 더 좋은 세상을 살아보자고 가졌던 생각들인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전쟁 와중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예.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차별 의식이 확대되고 급기야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예. 그런 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소중한 인간들이고 서로 마주해야 할 사람들이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가치들을 세워나가는 길이 되겠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소중한 발걸음이다라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 법의 정명에 따르면 평등법 누구나 다 찬성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성적 지형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그 뭐 동성애 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겠죠, 그죠? 네, 넘어서서 정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신부님 어떤 노래 신청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목적지에 도달한 곳이 정지용 생가입니다. 예. 거기 향수.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시고 예. 그것을 또 노래로 담은 것을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정지용의 시로 곡을 쓴 그것도 사실 금기를 깬 거거든요. 그 시대 그렇죠. 1988년도에 네. 그 성악가와 일반 가수가 대중가를 네. 같이 부르는 것도 참 어려웠고 정지용 시인 자체도 이게 납북됐다고 해서 시가 해금된 게 이제 1988년입니다. 그 전에는 땡땡땡 시인으로 네. 이렇게 읽혔는데 되게 의미 있는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향수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넓은 걸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짖을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햇살빛 금빛 게으른 흐름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그의 눈이 진리야 지라로의 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철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토닥거리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의 눈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으러 불쑥이스레 감추는 이 자신은 못 이것이 차마 꿈의 이치이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 없는 사철 발맞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싹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의 눈이 찔리냐 하늘에는 쌍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끄먹이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이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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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동적인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까 이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은 이제 슬프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두 가지거든요.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죠. 잊어버려야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픔이나 슬픔 속에서 뭔가 성찰을 해서 우리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애도하지도 않고 제대로 성찰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잊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을 되찾는 게 가장 쉽긴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는 건 더 아픈 것이 조금 더 오래 가고 오래 가면서 우리의 행위를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세월호 얘기하면 아직도 세월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도 올해 그 순례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 화두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 시골이나 아직 많은 개신교나 이제 종교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인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심님? 네,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예, 상대방이 싫으면 예,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싫은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화가 참 안타깝고 예, 좋은 거는 수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 수용할 능력도 많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지점은 대화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은데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니까 모든 걸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냥 차별금지법이니까 다 좋은 거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잘 공부하고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내 이웃을 설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존재가 나와 똑같은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눌 때 한 생명의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찬성하면 진보고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면 보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진보든 보수든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건 다 안다. 이제 그 지점을 우리가 갖고 가자. 이제 그런 선상에 봤을 때 일부 개신교나 이런 데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이제 뭐 또 다른 종교가 합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전체를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우리 성소수자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들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이라는 그 기본 전제만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걸 깔고서 대화를 시작을 하자. 전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해외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해서 이제 보내는 것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되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슬람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그 난민들이 이렇게 왔을 때 사실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편견들이 되게 뿌리 깊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사항들은 각 개별법마다 있는데 그게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나 이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을 조금 끌어올리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화. 그 인간이 평등하고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그거를 누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에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차별을 넘어서 이제 혐오까지 가는 이런 문화로 확산되면 결국 그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좀 더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인권이 존중되고 특정한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다들 좀 기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오면서 걸었던 곳 중에서 대구에 10월 항쟁 그 위령탑을 지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대구 사람들도 잘 모르고 1946년에 그 미군정 하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시위와 그로 인해서 전쟁 전후로 해서 만여 명이 죽고 나서 가창댐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신들이 발견되는데 대구 내에서는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노군리 지역은 거기서도 이제 피난민들이 미군에 의해서 양민들이 학살됐는데 그렇죠. 그거를 진상을 규명하고 그걸 기억해내고 거기에 희생자들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의 의지가 모아졌을 때 두 사건이 정말 뭐 같은 아픔이지만 후세에게는 다르게 기억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억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면서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영동의 노군리 사건 미군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죠. 옥천도 그 청산면의 노루목재 폭격 사건이라고 아직 이제 기념비를 막 세우려고 하는데 이 뭐 이제 지게 메고 이제 나무 하러 갔다가 이제 5인 사격을 한 거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쏴서 많이 죽었던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 이런 것들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들춰보면은 참 이게 이념이 사람을 죽이고 서로를 갈라놓고 되게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면 빨갱이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소수를 다수에 서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수는 굉장히 핍박받고 이런 것들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작용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언론이 또 그걸 조장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언론이 조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오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순례를 할 때 예. 그냥 걷기만 하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예. 그럼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예.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더 분열시키는구나 언론이 이런 걸 충분히 느끼게 되고요. 또 재밌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몸자부하고 길을 걷잖아요. 예. 어른들은 한참 쳐다봐요. 자기 표현을 안 하십니다. 뭐 좋다 나쁘다. 뭐 난 반대한다. 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쳐다보기만 해요.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게 하는데 예. 다가와서 인사하고 말을 거는 게 아이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요? 저 들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이들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 요즘에 한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존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봅니다. 자존감이 커지니까 나와 다른 약간 차이가 있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젊은 세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큰 아픔을 경험했던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성을 수용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집단과 다른 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그런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데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올라와 있는 그런 위상에 맞게 정말 전 세계가 다 한국 사회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생각들이나 태도를 우리가 형성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겪어야 하고 또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역할을 하고 같이 이런 분들을 기쁘게 수리하시면 기쁘게 맞아준다면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화두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서 되게 우리나라 서울 중심 국가이긴 하지만 각 지역이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동두천에서 많은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거 잠깐 소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좀.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역시 이제 변방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동두천하면 또 미군 기지로 유명한 그렇죠. 도시고 또 마을 곳곳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밖에 안 남았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이제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미군들도 또 평택으로 많이 이전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르신들이 경험한 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 만날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당신들이 경험한 건 수치스러운 거고 또 본인들도 야 우리가 경험한 건 수치스러운 거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로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어머니들이 한평생 경험했던 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또 아쉬웠던 것은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야 마음 편히 돌아가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걸 경험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예술적으로 글로도 표현해 보시고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시고 가능하면 노래로도 표현해 보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신이 이제 존중받고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는 경험 고백들을 하셔요. 이제 그러면서 마을이 좀 변화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지역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뭐 아직도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조금씩 생기는 거죠. 얼마나 계셨습니까 동두천에서 지금? 지금 올해가 이제 9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역에서 이게 꿈틀꿈틀 거리는 일반 주민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일선에서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의 변화는. 그래서 맨 처음에 옥천에서도 가령 이제 세월호
추모 광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구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그렇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와서 응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걷는데 힘들진 않으십니까? 뒤에 대표님 한번 저희가 한 25km 하루에 25km 내외 이렇게 걷습니다. 한 7시간 예. 정도. 이렇게. 7시간 정도요. 예, 아침 8시 뭐 요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한 네. 5시 6시까지 이렇게 걷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일하듯이 걸으면 그리고 이제 그 걷다 보면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걷는 거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생각도 잘 정리가 되기도 하고 뭐 깊게 뭐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도란도란 뭐 얘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해서 예. 그 좋은 오늘은 이제 저희 둘이 걸었지만 예. 뭐 그전에는 뭐 대여섯 명씩 이렇게 걷기 때문에 새로운 길 위의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걸으면서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또 기억도 가져가시고 되게 여러모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차별금지법이 빨리 좀 제정이 되고 지금 아직도 이제 사실 전쟁이 정말 유례없이 그동안 없었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제 교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제가 이제 광주에도 이제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고려인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사이좋게 주민들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싸울 일이 그게 없는데 국가와 이념들이 이게 총칼을 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게 나라 국자가 원래 그 네모난 틀 안에 창으로 사람 입을 가두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또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네모난 틀을 벗고 창을 버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선생님. 네. 뭐 저는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나온 생각은 아니고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발견한 글귀인데요. 예. 이런 이런 순례자들이 이제 일종의 바늘이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회가 찢어진 곳이라면 실로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이렇게 찢어진 곳을 이렇게 봉합해 나가는 게 이런 순례 여정이다. 근데 그게 이제 순례라는 단어가 꼭 약간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있죠. 다가와서 네. 좀 보편적이지 못합니다만 요즘에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개인의 건강만을 위해서 걷지 말고 네. 이렇게 찢어진 곳의 아픔을 내가 직접 바늘이 돼서 또 실이 돼서 한번 꿰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걸어보면 아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건강해지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담아서 좀 이 시간에 좀 광고를 합니다. 의미를 담아 좀 걸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송민경 선생님도. 예, 저도 광고를 하면 그 저희 오마이 컴퍼니에 예. 사회 이슈와 관련된 예. 그리고 이제 먹거리 예. 그 지역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거기 직접 참여하셔서 이렇게 뭐 리워드라고 하는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9회차 생명평화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런 순례자 학교 그래서 걸으면서 내 몸과 마음도 치유하고 우리의 아픔, 우리 사회적인 아픔들을 기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네. 펀딩을 할 수 있습니까? 네네. 순례자 학교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 모시고 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옥천에도 이번 기회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기 멀리 바다 건너 멀리 이야기지만 저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반대에 같이 좀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마이 컴퍼니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네, 사회 이슈 여러 가지 지역 이슈도 다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활용해서 이 사회 변화의 어떤 씨앗 원동력으로 좀 활용되면 좋겠다. 사실 돈이 또 모여야 또 활동할 미천이 생기고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또 모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짧은 시간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신청곡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그대 오르는 언덕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순례를 하다 보면 힘들 때,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방문했을 때 예. 그때를 모티브로 한 노래입니다. 예. 그럼 같이 그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예. 오르는 언덕 같이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절책 면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 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 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버려진 사선 절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름에 절책 면류관 쓰고 저 언덕을
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 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르기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의 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 줄기여 주눈을 넘어 부활하는 삶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낯설 것 가지고 사랑했다.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그땐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 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바람이 분다. 시린 한기 속엔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의 그치는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 열어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을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돌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녹여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무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